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 특별한 병가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영양 과잉, 잘 먹고 잘 있는 그 군대 조직 안에 처녀들이 예군들이 설치고 다니면은 젊은 군대 남성들이 그냥 있겠는가? 성충동을 느낄 수 있다. 네, 아무리 군대를 할지라도 네, 이래서 예군 창설에 있어서 이제 그 조직이 좀 방대하지 않고 축소를 좀 시켜달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통일이 되면은, 남북한 통일이 되면은, 북한에 있는 인민들, 주민들, 동포들, 약 2천만 명이 되죠? 그 중에 110만 명이 서울로 내려온다. 110만 명이, 네, 111만 명도 아니고 110만 명이 내려온다 합니다. 이런, 통계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표됐는데, 제가 인터넷 기사 올렸습니다. 당신들 정신 나갔나? 정신 좀 차리라. 그렇게도 할 일이 없나? 고깃값 월급 받는다고 이렇게 허무맹랑한 짓들을 하느냐? 제가 좀 비난했는데 동독과 서독과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남북한 경우는 만약에 하나가 된다면 통일이 된다면 북한 주민들이 거의 다 내려옵니다. 중국으로도 빠져나가겠습니다만은 2천만 명 중에 1,000만 명 이상이 이동을 한다고 추정되는데 110만 명 네, 통계를 좀 내놨습니다만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통일될 날도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이 시간에 이런 통계를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좀 우리 한국에 있는 북한 전문 연구원들, 연구가들, 전문가들 좀 말조심 좀 하길 바랍니다. 네, 110만 명이 내려온다. 111만 명이 안 내려오고 110만 명이 내려온다. 네, 정말 가관입니다. 이런 짓들 하지 마십시오. 네. 그 다음 전두환 대통령 계속 괴롭히네요. 네. 전두환 대통령 언제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사람, 김대중 노무현의 비자금들에 대해서는 왜 추적하지 않고 우리 전두환 대통령만 괴롭히고 있느냐. 네. 5.18, 12.12 사태, 네.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그분들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됐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과오도 있습니다만은 또 잘한 점도 있으니까 반드시 실천했죠. 네, 그런 분들 너무 괴롭히지 말아 달라. 엄청난 비자금 숨겨놓은 돈이 뭉치놓은 돈들이 있다면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25년 계속해서 그분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뉴스들을 접할 때 참 우리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의 근성들, 민족성들 참 볼만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북걸시체 우리 LA 올림픽에 있는 한인 우체국에 있는 이민대서 네, 영문 번역하시는 분 계시죠? 조남신 전 영사관 출신 영사 네, 이분이 썼습니다. 배우정 기자에게 보내는 이 서예를 보고 있습니다. 정론을 펴라. 네, 언론인답게 똑바로 정치하려고 정론을 펴라. 사기치지 마라. 네, 그런 글을 보내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고독하고 외롭더라도 덕을 쌓을 것이다. 네, 반드시 유용한 인물이 될 것이다. 이런 글을 보내왔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조남신, 네, 애무고시 합격자. 자, 그 다음 녹화 뉴스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먼저 스타트에 사진 하나 보시죠. 달밤 사진, 달밤. 제가 그저께 잠이 안 와서 새벽녘에 밤늦게 문 앞에서 카메라를 내놓고 사진 찍어봤습니다. LA 달밤, 달아, 밝은 달아. 네, 얽고 싶은 시기들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LA 이 달밤을 쳐다보면서 많은 생각이 잠겨봅니다. 평양 갔다 온 우리 중앙일보 이원영 기자 평양 갔다 와서 북한 바람을 좀 일으키고 있는 분이 오늘 아침에 글을 썼습니다. 중앙일보에 실린 한겨레 사설, 한겨레나 서울엔 한겨레 신문을 말합니다. 자, 이 요지는 무슨 말이냐? 보수와 진보 언론들 간에 각을 세우고 대립된 그런 상황. 우리 LA도 진보 세력, 보수 세력들이 행사를 하면 진보 팀들은 나타나지 않고
진보 행사를 할 때는 보수 세력이 나타나지 않고 네, 이 현상을 꼬집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수와 진보 네, 이념 공존 획기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서울에 있는 한겨레 신문과 중앙일보들이 네, 열린 마음으로 열린 보수 진보를 하겠다 하나 네,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이원영 기자는 조금은 실망스러운 한반도 문제를 짚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1988년 그때 봉 기자는 남북통일은 앞으로 30년 후에 된다. 30년 후에 가능하다고 말을 했다고 제가 말씀 몇 번 드렸죠. 네, 그로부터 오늘 3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남북통일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 사건 케이스 동족 분단 이 역사를 누가 청산할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원영 기자가 평양 갔다 와서 북한은 배나고 있더라. 옛날에 조재길 LA 세토스 시운이 평양 갔다 와서 북한은 배나고 있는가. 네, 그래서 우리는 말도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이원영 기자의 방북기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진보와 보수가 대결 구도가 고착된 한반도 문제, 남남 갈등 우리는 이 문제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다. 연장선상에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내일 모레면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네, 그래서 북한에서 한번 남북한끼리 좀 만나보자. 그러자 우리 서울에서는 노 땡큐라고 던져버렸죠. 네. 자, 우리 남북한 문제 일본에서는 북한으로 끌려간 납치 일본인들 약 7, 8명 남아 있습니까? 그들을 데려오려고 일본 행정부 안에는 납치 담당 부서 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납치뿐만 전담하는 파트가 있는데 우리 서울에는 청와대 안에 외교부 안에 북한 끌려가 있는 국군포로 송환 전담반들이 있는지 누가 책임자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라오스 탈북자 9명 결국 북한으로 끌려갔다 강제 부송됐다. 라오스에 있는 우리 한국 대사관 주재 공관들은 손을 놓고 있었다. 면회도 가지 않았다는 뉴스가 오늘 아침 또 나왔습니다. 네, 이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많이 지켜봤는데 오늘 이 시간도 주재 공관원들이 그런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그것은 네 비즈니스다. 나의 비즈니스만 지키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외교관들, 우리 로스앤젤레스 외교관만 하더라도 총영사라는 사람 하더라도 지금 정부에서 조사 확인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이재호파, 노무현파인지 아니면은 우리 LA 노인복지센터 사무총장 프랭크 박말대로 LA 신영선 총영사는 한인 회장을 위한 총영사냐? 너가 어떻게 해서 총영사가 툭하면 골프장을 돌아다니고 한인 회장이 부르면 달려가고 그런 짓을 하느냐? 좀 썸씽농이다. 네, 그와 같이 외교관들 친박 개통을 교민들을 차단시키는 LA 총영사 당신의 수명이 얼마나 긴가를 미주통일청에서 지켜보겠다. 네, 30년 만에 천복도한 보기 드문 기술 외교관 상당히 교활한 성격이 나타난 총영사 당신 같은 인간들도 외교관 배지를 달고 갑의 행세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는 것이다. 라오스에 있는 주재 공관원들 탈북자 9명 그 속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을 찾아볼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볼 때 오늘 저는 느끼는 바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대한민국 국방부 5.18 강주 항쟁 당시에 북한군이 개입했다. 북한 특공대들 들어왔다. 제가 보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서울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방부를 향해서 밝혀라. 5.18 때 과연 북한군들이 들어왔느냐? 개연성이 있느냐? 조갑제 언론인 말대로 정황도 없고 개연성도 없다 그러는데 누구 말이 맞느냐고 따지니까 국방부에서는 오케이. 네, 그때 북한군 한 놈도 들어오지 않았다.
내 잘못된 것이다. 사실무근이다. 강주 희생자들에게 미안하다. 사죄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봉 기자도 인터넷에다 반박을 했는데 대한민국 국방부 그 국방부가 광주 국방부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방부입니다. 분단 상황에 처한 대한민국 국방부가 5.18 당시 북한 특수부대 요원들이 600명에게 1000명에 간에 내려왔다는 사실, 그 사실을 본 기자가 인터넷 보도를 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인하지 않고 좌파 정권 과거사 진상 규명하는 그 사람들, 좌파들이 보고서를 낸 그 내용들을 발췌해서 인용해서 그런 일이 없었다.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발표했다는 내용을 볼 때 저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네. 1950년 6.25 전쟁도 제대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대응을 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우리 국민 등등 300만 명, 400만 명이 손실을 입는 그런 비극을 초래했던 국방부, 2011년 오늘 대한민국 국방부도 6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는 그 국방부가 5.18 당시 경군들의 보고서, 생생한 보고서를 인용할 생각하지 않고 좌파들이 빨갱이 새끼들이 만든 그런 보고서를 인용했다는 사실, 저는 오늘 국방부를 향해서 국방부나 조갑지나 너희들 똑같은 인간들이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렇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시사 프로그램 장성민 시사 탱크 프로에서도 5.18 희생자에게 사과했다 그러죠. 네. 조선일보에서 운영합니까? 시사 프로그램 장성민 시사 토크쇼. 네. 이 사람들도 모조리 강주를 향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강주 항쟁은 강주에 5,000명, 10,000명, 10만, 100만 명이 북한군이 아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소수가 개입 침투했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 점을 왜 인정하지 못하고 피곤하다, 영양가 없다, 사과하자, 재판 회부되고 싶지 않다, 목이 날아가고 싶지 않다, 그런 취지에서 국방부까지 조선일보 TV까지 모조리 고개를 숙였다는 사실, 저는 유감이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런 점에서 오늘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 시간,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방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드립니다. 당신들 첨단 무기는 갖다 놓고 창고에는 얼마나 썩은 무기들, 비싼 무기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5.18 당시의 상황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 오늘의 국방부, 나는 오늘 통일부 장관, 정부와 민간인을 분리시키고 스멀스멀 들어와서 문제를 어물쩍 넘기려는 태도를 보이는 북한, 개성공단 먼저 오픈시키라, 나중에 대화하자, 이런 논리는 찬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 저기 나오는 사진들 한번 보십시오. 본 기자의 판단입니다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려고 하다가 주춤해버린 그 이유가 바로 저기 있지 않나? 리비아 카다피, 그 처참한 꼴을 볼 때 핵무기 무장하지 하지 않은 그 실책 때문에 당한 카다피 종말을 보고 북한 김정일이가 아차 실수할 뻔했다, 핵 포기할 수 없다, 그런 태도를 확고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북한 핵을 없애라, 비핵화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노스코리아와는 대화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 천명했죠. 네, 몇 번 나온 얘기들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떤 대화도 할 수가 없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한반도 문제입니다.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을 다가서는 이 시간, 우리 한반도 문제는 팽팽하게 맞서 있고 진일보 전향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왜 이 문제가 우리 형제들끼리 풀리지 않는지, 누가 역술가가, 점쟁이가, 예수님께서, 석가모니가, 부처님이 나오셔서 제발 좀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통일신문 기자가 보도를 했죠. 이제 중국이 좀 더 강해라,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압박하고 설득하라, 그리고 그 다음 우리 US 미국도 나서라, 전면에 나서라, 그래야 북한 문제가 풀린다.
미국은 주춤하고 있고